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 동력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세계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품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시장 이탈이 지속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대체 불가능한 이른바 K-온리 종목들은 꾸준히 선별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 12월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5,500억 원 이상의 순 매도세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14%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핵심 공급사로 잘 알려져 있죠. 외국인들의 대량 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엔비디아향 HBM 공급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도 퀄 테스트 통과 소식을 들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1조 원 넘게 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닭볶음면으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삼양식품 역시 12월 수익률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에 힘입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4분기에는 미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2.3%나 급증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향 그리고 유럽향 수출액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를 서비스하고 있는 크래프톤도 12월 들어서 수익률 8.23% 보여주면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인도 등에서 국민 게임으로 등극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영구적 글로벌 IP 지식재산권이 됐다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가면서 배틀그라운드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이 0.04%에 그쳤던 것에 비교해보면 이 기업들 모두 주목할 만한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파마 리서치가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K-뷰티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K-뷰티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넓혀서 보면 파마 리서치의 수익률 74.4%를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1,663억 원 순 매수에 나서줬습니다. 대체 불가한 주름 개선 제품 리쥬란이 이번 4분기에는 또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전망 강하게 받아가고 있고요. 특히 미국 FDA 허가 획득을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수출 그리고 검색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현재 일본과 호주, 중국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시장으로 또 날개를 뻗쳐나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 속에서 이제 앞으로 투자할 때는 제품의 중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들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 비중이 중요한 당락을 결정하는 국내 증시에서는 꼭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함께 이야기해볼 만한 이슈들,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심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장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까지 듭니다. 아마 두 분도 거의 좀 마음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늘 좀 시장 보시니까? 네, 생각보다 조금 강하게 빠지고 있어서 살짝 조금 이제 심란스러운데 네. 그래도 일단은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월봉상 120선 자리, 즉 2,360선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다음 주 정도에 반등이 나오면서 좀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빠지나 우려를 같이 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빠지는 게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특별하게 감흥은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요? 저는 빠질 때마다 너무 힘들던데. 그렇죠. 근데 이 과거에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급속도로 빠지거나 하면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코로나처럼 그 기업 가치 대비 많이 빠지면 정말 이제 매수세가 확 몰렸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코인이랑 지금 미국장으로 다 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사실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좀 약간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올라갈 이유도 실제적으로 지금 딱히 없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 빼고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지금 가격권은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격적으로 좋은 메리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한데 뭐 증권사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 2,400선 아래 PBR 기준 0.9배까지 내려오면 그땐 괜찮다라는 의견 전해주고 있지만은 그게 이렇게 또 공포스러운 장에서는 잘 또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볼만한 기업들 저희는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슈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오늘 사실 이제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정적인 효자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픽을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원픽 종목 있으실까요? 네, 저는 뭐 원픽은 당연히 한국조선해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좀 약간 재미있게 좀 풀어서 K프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원픽이긴 하지만은 K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다. 뭔가 앞뒤가 안 맞긴 한데 네네.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원픽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계속 언급드리는 종목 있잖아요. HJ 중공업. 중공업.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HJ 중공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시장의 효자 종목이죠. 업종이죠. 조선 업종 오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프를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보니까 1%의 상승세 어떻게 네네. 보고 계십니까? 일단 조선업에 관련돼서 잠깐 좀 비율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할까요? 그러니까 환율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받는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환율은 조선주의 나중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왜요? 하거든요. 환율에서 이제 수혜를 받으려고 하면 계약 당시의 환율과 인도했을 때 당시에 이제 환율이 보통 2년 정도 걸리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조선주가 지금 기준에서 수혜를 받으려면 2년 정도, 3년, 4년 더 환율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 이제 리스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주 얘기할 때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MRO, 이제 미국 해군 수리와 관련돼서 이 부분이 좀 약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군 해군이 전투함이나 뭐 이런 함정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수리 같은 거를 수주를 할 수 있는 거는 지원선 같은 거, 뭐 식품이라든가 이런 지원선, 그다음에 급유선들 이런 것들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미군 함정을 수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미국의 존스법 때문에 미국 근데 이제 그게 바뀐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미국 안에서 뭔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네네네네. 뭐 가지고 있는 뭐 하나오션이 아마 대표적일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하나오션이 그래서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한 맞아요. 건데 그 필리 조선소가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 안에 있어요. 거의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그죠. 해군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지에. 그렇죠. 인수를 한 건데 인수 금액이 좀 약간 갸우뚱하죠. 1,370억 정도라고 하면 아무리 뭐 적자에 허덕이는 조선소라고 하더라도 너무 싸게 인수를 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하나오션도 밝히고 있죠. 돈은 안 될 거다. 돈은 안 될 건데 상징적인 부분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수함 부분은 사실 좀 약간 내년에 아직 입찰도 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은 일단은 뭐 원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가장 좋은 건 이제 LNG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중국에 완전히 뺏겼죠. 근데 3분기에서 우리나라가 약간 좀 앞서가기 시작했는데 이 LNG 선과 관련돼서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LNG 액화플랜트를 짓고 있는 미국과 카타르, 전 세계 이제 LNG 수출 상국이 호주, 미국, 카타르거든요. 근데 미국과 카타르가 지금 LNG 액화플랜트를 엄청나게 짓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액화플랜트 된 LNG를 각국으로 수출을 할 때 이제 배로 날라야 되는데 조사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LNG선이 딱 정확히 796척입니다. 근데 이 액화플랜트가 건설되는 걸 소화를 하려면 한 1,500척까지 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경쟁, 거기서 또 가격적인 부분, 경쟁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 나가느냐. 또 LNG선은 국내 조선사들끼리도 경쟁이 엄청 치열하기 때문에 뭐 조선 특유의 어떤 헤비테일 방식 과 관련돼서 환율 부분은 저는 좀 약간 지금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NG 선에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
업체들이 얼마만큼 그 수주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나중에 보면 좀 싸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케이프를 보시는 이유가 그러면은 케이프는 우리가 이제 조선주 밑에 이제 엔진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엔진의 그 실린더 라이너를 만드는 그 전 세계 글로벌 1위 기업인데 배 중에 초대형 선박의 엔진 크기가 거의 집보다 한 두세 배 정도 크거든요. 이제 길이가 30m까지 큰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에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실린더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물론 뭐 돈은 이제 케이프 증권에서 많이 벌긴 합니다만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뭐 유일한 기업이고 이게 또 그 소모품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또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조선주가 잘 가면 엔진이 좋고 엔진이 좋으면은 그 실린더 라이너를 만드는 케이프도 관심을 보자. 그리고 뭐 지금 주가도 사실 실질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네, 들어오네요. 주가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케이프 만나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미국의 해군들이 배를 못 탄다고 하더라고. 배가 없어서 전부 다 이게 이제 수리하러 들어가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수리를 해야 되는 그렇다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 수리하는 것도 막 맡겨놓으면은 1년 넘게 걸리고 이래서 사실 미국의 조선업 자체가 이제 좀 무너진 상황인데 거기 안에서 한국 기업들이 좀 치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입니다. 조선 쪽이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좀 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법한데 그 가운데서도 케이프 주가 안정적이고 오늘 보니까 다른 기업들 다 급등하는데 이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붙고 있고요. 여러분들 함께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면서 관심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정희 파트너님께서는요. 네. 조선 섹터를 좀 제가 요 며칠간 계속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중국이 이번에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69% 정도를 기록을 했고 한국은 한 18% 정도를 이제 기록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자국 선주들로부터 조금 수주가 많이 발생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선박 수출 비중은 상당히 이제 한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상황이고 한국은 비중은 좀 낮지만 그래도 한번 수주 비율은 좀 낮지만 이 조선업 수출은 지난해 이제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한 40.2% 정도 이제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실적은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LNG 그리고 LPG 운반선 이런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을 이제 지속적으로 좀 주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현재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조선 섹터가 상대적으로 또 이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이슈가 미국 의회에서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이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미국 내 이제 선박 건조를 장려하고 또 중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다라고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필리조선소를 이제 인수한 이제 하나오션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오션과 같이 이런 이제 군함 제조나 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HJ중공업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두 자릿대 상승력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초였죠. 10월 말이었나요? 이때 제가 2,400원, 500원 정도 선부터 언급을 드리면서 하나오션 뭐 이런 종목들 노리기보다는 HJ중공업도 같이 한번 노려보자. 5,5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때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진짜 이제 5,500원대를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12월 중순이었죠. 조정을 받으면 3,600원에서 3,200원 사이의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다 했는데 3,200원 찍고 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 강하게 언급드린 자리에 다 찍고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또 이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4,780원에서 4,230원 정도 선에서 또 내려오면 또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8,500원 정도 자리까지 내년도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공업, HJ중공업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